근데 오히려 오프라인이 돈을 벌어요. 코로나 때 오프라인이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째까가고가 자꾸 손님을 부르네? 뭘로? 이러니까 백화점, 쇼핑몰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확장이 됐고 지금 만난 선생님 집으로도 신청해보세요. 그리고 쿠폰 찍 밀어넣으면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. 오히려 코로나 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선전했어요.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, 등하교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째까가고의 김희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째까가고 김희정입니다. 네. 그 째까가고는 좀 어떤 문제 해결하고 있는 회사인지랑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저도 엄마로서 당장 아이를 좀 믿고 맡기고 싶을 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플랫폼에 있어서 내가 원할 때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. 돌봄 선생님을 매칭해드리는 째까가고 앱 서비스와 또 그 서비스를 상업시설이나 공간에서 운영하는 째깍섬, 그렇게 좀 서비스를 좀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마케팅 업계에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. 첫 직장은 화장품 회사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, 그 다음에 패션 회사의 마케팅, 마지막 직장이 이제 아이들 먹는 우유 회사에서 또 마케팅,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죠. 마케팅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이제 보통 에이전시 창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형태 이런 창업을 좀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건지. 지금은 뭐 디지털 마케팅, 퍼포먼스, 뭐 그로스, 뭐 CRM 되게 나눠져 있지만 제 시대 때만 해도 마케팅이 다 했어요. 소사장처럼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해서 성공시키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겁 없이 했죠. 스타트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심각한 페인 포인트고 시장이 있고, 사실 사업 초기 1인 기업이었고 당장 월급 받던 거가 그냥 훅 줄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시장에 나온다면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요.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.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안심하고 쓰지만 이제 몇 년 전에는 필요하지만 불안해서 이제 선뜻 맞아요. 뭔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경험해보기 너무 어려웠어요. 네,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? 처음에는 제 아이의 유치원 엄마들, 같이 동네 사는 엄마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무료로 좀 쓰고 피드백을 달라 해서 한 50명 정도 서비스를 써보시다가 생각보다 괜찮다, 네, 소문을 내주시고 또 추천해주시고, 지인 추천 제도를 되게 많이 썼죠. 왜냐면 그때는 광고로 움직일 시장이 아니었고 지인이 추천하면 좀 쓸까 말까 할 정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워낙 수요가 되게 강한 시장이잖아요. 맘 커뮤니티에서도 괜찮다고 누가 후기를 올리면 그 동네 매출이 갑자기 막 올라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신뢰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의 신뢰가 좀 쌓이면 생각보다 좀 잘 진입이 됐던 것 같아요. 교사 모집도 처음에는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대학교 후배를 찾아가지고 너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딴 학교 간 친구들 좀 모아봐봐요. 그래서 그렇게 한 100명 모아가지고 제가 다 직접 교육하고 또 피드백 받고,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부모만 페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페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장이 풀타임 근무밖에 안 되잖아.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육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경력 단절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플랫폼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와우였지만 오히려 저희 보고 망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있으세요. 선생님들도 이제 추천하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사업을 좀 키웠죠. 초기의 어려움은 대강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딱 이거 만족시켜주면 이 사람들 계속 쓰는 것 같다, 이런 좀 깨달음이 초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찾았다라고 이러면 투자사가 보고 있나? 진짜 네. 어려운 것 같아요. 한 번 쓰게 하는 것까지는 되게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여러 번 쓰시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일하는 선생님을 아직 매칭하는 게 되게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. 이 시장은 공급자 시장이에요. 사실 배달도 라이더분들이 부족하잖아요. 네. 이 시장도 선생님이 부족해요.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서비스 일하는 걸 좋아할까? 이걸 찾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, 저희는 그거에 몇 가지 지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경쟁사 대비 되게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요.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5년 내내 스승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선생님이시거든요. 뭐 인센티브라든지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그리고 중재 서비스. 저희 막 이런 예가 있었어요. 저희가 이제 집으로 방문하는 일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. 물건이 없어졌다.
안 좋으신 분들은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험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세요. 네. 그럼 그런 경우 저희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드리면 선생님이 자기 말 들어줘서 고맙다고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기가 사실 어려우신가 봐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좀 중재해드리고, 저희는 이 시장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10년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시장. 차근차근히 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어가면 그럼 어느 순간 이 시장은 다 이제 우리 거?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네.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시리즈 A 딱 받으셨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. 맞아요. 저희 진짜 맨날 좀 이제 시리즈 A 투자는 좀 어떻게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. 맞아요. 말씀하신 대로 시리즈 A 투자를 딱 받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, 그때 저희의 펀딩 주제가 뭐였냐면 선생님을 매칭을 하는데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. 수수료가 뭐 10% 15%인데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. 그냥 배달처럼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. 유아 시장 점점 줄고 있고, 그러니까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1대4로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됐었고, 두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뢰를 굉장히 요하는 거다 보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내 눈으로 봐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연 거예요. 오프라인에 와서 자기가 한번 만나본 선생님 집으로도 불러보세요. 이제 이런 경험을 설계해야 되겠다. 그리고 교사가 집에서는 1대1로 보지만 여러 오프라인 센터에서는 1대4로 돌봄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우리 사업의 스케일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시리즈 A 펀딩 스토리였거든요. 네. 그 집으로도 안 부르고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도 안 갈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터질지 몰랐잖아요. 그때까지만 해도. 네. 그래서 투자를 딱 받고 네. 1월 말에 오픈을 딱 했어요. 네. 정말 하루에 한 분 오시는 날도 많았고 정말 너무 심각했죠. 근데 저희가 스타트업이잖아요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, 저희가 코로나니까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니까 째까가오가 돌봐드릴게요. 센터에서 딱 10명만 받아요. 이렇게 해서 한 명 오던 거를 딱 10명만 받는 척해서 10명을 받는 거예요. 또 저희가 아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지만 저희가 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녀요, 아이들이. 네.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는 뭔가 좀 관리가 되는 느낌?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한두 달은 되게 어려웠는데요. 오히려 코로나 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선전했어요. 매장 수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. 오히려 그 시기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장치들을 장치들을 오프라인이 매출 규모 성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. 많이 기여를 했고요. 코로나 때 오프라인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째까가고가 자꾸 손님을 부르네? 이러니까 백화점, 쇼핑몰 이런 데서 째까가고를 입점시키기 위한 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확장이 됐고, 마케팅비를 안 써도 오프라인에 본인이 와서 입장료 내시면서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경험이 또 너무 좋으니까 지금 만난 선생님 집으로도 신청해보세요. 그리고 쿠폰 찍 밀어넣으면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. 지금 화두가 비용이잖아요. 네, 스타트업들이. 그렇죠.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저희가 한 3달 꺼봤거든요. 그런데도 회원수가 꺼지지 않는 걸 보여드리니까 그게 펀딩으로 이어지는 데도 굉장히 유리했죠. 와, 근데 오프라인이 마케팅비는 안 들지만 돈이 엄청 들잖아요. 이제 뭐 센터 뭐 하나 차리려면은 그렇죠. 평당 인테리어비에다가 그쵸, 뭐 그쵸. 관리비에다가.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? 그래서 이제 1호점은 저희가 그렇게 다 들어갔지만 2호점부터는 대부분 조건을 되게 좋게 가요. 1호점이 어디였죠? 잠실 롯데월드몰. 그럼 잠실 롯데월드몰에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덜어 오고 안심하고 쇼핑을 한다. 네. 너네가 인테리어 다 해줘. 네.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거를 이제 앵커 테넌트라고 하고 키 테넌트, 뭐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이제 그런 오프라인이 뭘 파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아시다시피 옛날에만 해도 왜 스파 브랜드, 옷, 화장품이 정말 1층에 많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잖아요. 네, 그쵸. 그러니까 조금 더 와야 할 이유, 경험하는 거,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리테일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키즈 시설로도 예전에는 그냥 와가지고 노는 게 아닌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, 저희가 한 번 오면 3시간, 4시간 정도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 트렌드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2020년에 매장이 하나였어요. 몇 개까지 들었어요? 지금 7개고요. 7개. 저희랑 비슷한 모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또 그래서 또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째까가고는 브랜드에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콘텐츠도 늘려가고 있는 네, 것 같고, 네, 뭐 맞아요. 등하교라든지 뭐 맞아요.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좀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지. 이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아이도 만족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네. 선생님을 악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와 교감하고 이런 거에 되게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. 근데 그 시간이 미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. 플랫폼으로 아이를 맡기는 게 엄마한테 죄책감을
가르치시거든요. 뭐 애를 어디다 맡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엄마 난 안 갈래. 난 여기 있을래. 그럼 너 여기 있을래? 그럼 엄마랑 밥 먹고 할 때 이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데보다 브랜딩에 신경 쓰고 컨텐츠나 IP 캐릭터에도 신경을 쓰고 이게 보편적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보육이나 이런 거 대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IPO한 회사 레퍼런스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거 시장이 있어?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보육이 사교육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낮고 만들어가고 있거든요. 아이돌봄 시장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, 등하교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이 혹한기에도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 잭가가고 김희정 대표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